일진 방향으로 잘못돼서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저는 중앙대 창업대학원의 강철승 교수입니다.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66년에 해양수산부가 전신 수산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선장 출신인데 공무원으로 하다가 80년에 전두환 정부 때 해직이 됐어요. 해직돼가지고 중앙대에 금융회계학과 일했는데 학사, 석사, 박사를 중앙대에서 하고 나서 90년에 학위를 받아가지고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의 상업교육학과로 가서 거기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상업교육학과에 근무를 하다가 중앙대에 2004년에 올라와서 산업창업대학원을 만들어진 데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정년을 하고 지금 제가 74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관련된 이제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또 공기업을 해직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선박안전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에 있으면서 중앙대에 이제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교수된 것이 잘못됐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우리 어머님이 교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제 학교 생활이었었는데, 직장 생활을 공무원 생활 15년, 공기업에 10년 그렇게 있다가 교수를 하는 것이, 나는 크면은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하면은 저는 다 큰 이런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늦게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는 것이 전혀 내가 생각했던 그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회에 2004년에 들어와가지고 매년 발표하면은 뭔가 이걸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그 내놓은 정책들이 그 정권이 끝나서 그 평가를 해보면 전혀 국민들이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이 그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그랬고, 또 이 정부 들어가가지고 4차 산업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이니 최저임금이 이것 하는 것이 지금 안 했던 것보다 더 못하게끔 경제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항사를 했습니다. 문제인식, 또 상공공 클럽이라는 게 뭔가, 4차 산업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그러면 이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학교 교육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근본적인 철학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식, 여기에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성장이 올해 3%라고 하는데 그것도 2.6%로 낮을 것이다. 미중관계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2.7%였는데 올해 2.6%로 해서 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올해 2.1%, 그것도 2%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한국은행장이 총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정책이 안 돌아간다. OECD의 평균 출산율이 1.96인데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2.1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0.97이다. 이거 진짜로 심각하다. 그래서 가임 여성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3사람 이상은 꼭 낳아줘야
국가 정책에 맞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제 노조가 가입돼 있는 것이 노조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데 이 가입되는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균 임금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건 부르주아들이. 그런데 더 자기네들이 이익만 착취해가지고 모든 정책에 관여하고 있고 정부도 거기에 뒤따라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책에 혼선을 가져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 하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2017년에 IMD에서 우리나라 64개국에서 64의 회계 투명성이, 작년에 63개국에서 62, 네팔만 돈보다는 부정부패의 나라.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이 부정부패의 속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작년에 진입을 했어요. 3050 클럽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3만 불 소득의 인구가 5천만이 되는 것을 3050 클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050 클럽이 2050 클럽은 2만 불 소득에 5천만이 되는 것이 2012년 6월달에 우리가 5천만이 돼가지고 2050 클럽에 진입을 하고 나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10여 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가 이제 3050 클럽에 작년에 31,439불로 3050 클럽에 진입을 했는데 3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들을 봐보면은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마지막 이태리, 영국으로 6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3050 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 경제가 아무리 불황이니 호황이니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다. 명실공히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는 제일 합리적인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G2라고 우리가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G2라고 그러지만 중국은 인구 15억에 1인당 GNP로 봐보면은 6,800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 하나 룩셈부르크는 1인당 GNP로 봐보면 12만 5천 불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그런 나라들이 뭐 소득이 뭐 5만 불, 4만 불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이 규모가 적은 나라 몇몇 기업들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로켓포를 쏴도 우리 주식시장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7위의 경제권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3050 클럽에 작년에 진입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7위 선진국 맞아? 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3050 클럽에 2050 클럽에서 3050 클럽에 진입을 하면 보통 3, 4년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7년 만에 이렇게 됐다. 이거 왜 그러냐? 부정부패가 많고 아까 노조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이런 정책들이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선진국에 가입한 3050 그런 진입을 했지만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런 문제다. 한강의 기적이 66년대부터 88년까지 우리가 1인당 경제성장률이 8, 9%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대학교 졸업생들이 거의 100% 취업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88년 올림픽 때까지는. 그런데 97년에 우리가 IMF를 당하고 나서 마이너스 3%로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가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스타트업을 많이 벤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IT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순위를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28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양학적 지표는 선진국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뒤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의 일자리 창출도 변해가고 있다. 과거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전혀 다른 IT와 관련되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과거에 했던 노동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4차 산업이라고 이 얘기를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일자리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일자리가 700만 개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거는 200만 개다. 500만 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못하면 정권이 바뀐다. 우리 오바마라든가 독일에는 일자리 창출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선을 했지만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나라는 정권이 바뀌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 있다 하는 얘기고, 이런 1차, 2차, 3차 산업의 중에서 이것도 하나 묶어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틀린 것이, 다른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꼭 우리 이거라도 하나 여러분들 꼭 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1차, 2차, 3차 산업과 4차 산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4차 산업위원장인 정병주 그 위원장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런 것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차 산업은 중앙집권적이고 톱다운식이고 모든 것이 통제로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은 모든 것이 초연결 사회로 분권, 지방 분권화, 또 모든 것이 통계에서 수평적인 이런 관계, 또 자유 콜래보레이션, 협력의 관계, 모든 것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노동력은 다 어려운 일은 기계가 하고 노동력으로 기계가 하는 이런 사회로 바꿔지는 것이,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바꿔져야 하는데 전혀 이 철학이 바뀌지 않고 정부가 지금 4차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통제를 하고 있고 임명하고 있고 이런 것이 중앙권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4차 산업에 관련된 거 쭉 여기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 관련되어 있는 것을 쭉 한번 보시고, 교육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뭘 갖춰야 하느냐 하는 얘기요.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미래 인재상 봐보면 전문직의 일자리 변화. 문제, 교육의 핵심이, 이스라엘의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갈 때까지 모든 문제를 질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질문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 작년에 61만 명의 대학이